자 빨리 안녕하세요. 아니야. 뭔 거야 지금. 얼굴 한번 보고 네. 많이 보고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들의 수다 살론 톡 6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참 기다렸습니다. 왜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어우, 그쵸. 긴장되네. 네. 홍일점이었다가 옆에 동료가 생겼잖아요. 아예 저는 사실 홍일점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특혜를 노렸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회원사를 맞이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기자들의 수다에서 요렇게 홍일점이 아닌 이거 쌍화점이에요? 쌍일점이에요? 쌍화점. 네. 쌍화점으로 기자들의 수다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리얼제주의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한번 얼굴을 네. 비쳤었죠. 아 맞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셨죠 그때? 네, 그 작가로 왔지만 이제는 기자로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취재를 달려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탐나문화재 취재하면서 제가 기사를 지어내서 작가의 위치가 됐었거든요. 소설. 네. 그랬는데 뭐 작가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취재 잘하시고 왔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수다를 시작하기 전에 복귀하는 차원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다를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둘 다 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문세영 기자가 다뤘고 저희가 또 공통적인 수다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두 가지죠. 네. 탐나문화재 그 갑질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이 탐나문화재 공무원 갑질 이야기, 그다음에 승마를 하는 어린 꿈나무 소년이 학대를 받은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도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같이 공동 보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탐나문화재 공무원 갑질 사태, 사실 이게 처음 기사가 나간 게 10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1월 말일이죠. 그럼 한 달, 한 45일, 50일이 넘었는데도 어찌됐든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제주도는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동 이런 건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이 사전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뭐냐면 진짜. 네, 어센틱, 이 진짜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 그게 왜 선정됐냐 하면은 올해 대한민국을 비롯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것도 있었고 이 가짜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진짜 요거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좀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진정성은 더욱 가치 있게 전 여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쭉 보도를 이어온 이 탐나문화재도 그렇고 승마 아동학대건도 그렇고 이렇게 좀 진실성에 좀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진짜라는 게 아까 그 단어가 뭐라고요? 어센틱? 어센틱? 네. 진짜라는 게 리얼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센틱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좀 약간은 좀 신선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짜, 그러니까 진품이다. 진품. 이런 얘기. 지금 회사면 그래서 리얼 리얼제주로 어센틱 제주로 바꾸십시오. 그것도 왜냐면 좋습니다. 리얼은 우리 보통 레알? 리얼? 맞아.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센틱 제주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센틱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짜 언론을 필터링 한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그 포털에 검색하는 기사를 제휴업체로 한정해서 이렇게 막았던 사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네, 이게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가짜 뉴스고 무슨 기준에서 진짜 뉴스인지 그런 것도 없이 네. 단지 이게 자기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CP사니까 이런
거 외에는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겠다.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맞습니다. 언론의 귀, 모든 국민들의 귀, 음. 눈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나는 위협적인 태도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전에 다음에 그 뭐라죠? 그 광장 아우라 광장 뭐였죠? 아, 그 논쟁하는 네. 아고라. 아고라. 예. 아고라라고 모든 그 정치라든지 흐름을 전부 이쪽에서 장 그때는 상당히 정치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하면서 다음이 그걸 주도했는데 이번 이제는 바뀌었는데 뉴스 검색 설정에서 전체 그다음 뉴스 제휴 언론사라고 구분을 지었는데 예전 그런 게 없는데 이번에 뭐 가짜 뉴스면서 정부에 편승하는 정책을 치는 게 아닌가 요즘 다음에 아주 높으신 분이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참.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전 정권에서는 네이버가 이런 뉴스 제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색 서비스만 하면서 그때 그게 옳으냐 논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그 상황을 편승하지 않고 별도로 모든 기사가 검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맞습니다. 운영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는 꼭 정치적인 어떤 환경, 영향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마찬가지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정치권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으려고 자꾸 포털을 건들고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포털 하는 그 업체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 외에 뭐 포털 사이트는 자기 스스로 내부적 정화 시스템을 해갖고 어떤 그런 건데 문제는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그 세력 대 세력 싸움이 너무 첨예하게 맞붙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는 게 아닌가. 구글을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감히 못 건들거든요. 그 제주도 내 여러 개 언론 관련 협회가 있지만 저희도 그 협회 회원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도 협회고 그래서 이제 옆에 우리 양대영 기자님은 저희 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른 협회와 똑같이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그럼 다른 협회들도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많이 냈는데요. 저희도 같이 동감입니다. 같이 가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인 각자의 성향이 있죠. 뭐 회사도 그렇고 하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도 받고 왔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기사를 썼는데 자칫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제소건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개인의 뭐 권리와 이런 거를 찾는 건 좋은데 아주 악의적으로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제소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취재의 이 반경이 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도 거기서 좀 좋은 좀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우리가 저 취재를 하다 보면 정말 이 팩트가 이거는 정말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안을 다룰 때 다소 워딩에서 조금 네. 형용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뭐 타인은 그걸로 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언론 중재에서 중재를 할 때 앞뒤 전후사항 팩트를 살펴본 후 그 문장이 조금 형용사가 많이 있거나 다소 과장이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걸로 판단이 되면 중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좀 더 그러면 열심히 취재를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뭐 거짓 보도나 뭐 어떤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뭐 그런 워딩들은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다소 안심이 됐습니다. 네, 그 선의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의 취재 행위로 인해서 네. 그 저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포털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아도 저희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일간제주 양지훈 기자님 한 말씀 하시죠. 좀 자주 취재한다는 건 뭐 나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뭐 했다는 그 언론 취재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뭐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유포 있는데 그 중에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사실적 적시라고 사실적인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는 건 뭐 내가 떳하기 때문에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 갖고 우리가 정말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취재를 함에 있어서 위축이 된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지만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기자들 수다 우리 협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소송 나오면 같이 돈 모기로 약속 하든가. 공동으로 대응해야죠. 아, 그럼요. 단 그게 공공이익. 공공이익을 위해서 공공이익이면 팩트일 경우는 네. 우리는 이제 서로 연대를 통해서 그러지 않겠습니다. 승마부터 시작해갖고 예. 공무원갑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예. 그거 그래도 얘기해봤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그래서 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론도 받고 네. 있으니까요. 탐나문화재 공무원 갑질 사태 저희가 한 달 넘게 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고 뭐 담당 공무원도 어떠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제 본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이 탐나문화재 행사에서 이 공무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한 보도는 민원인 즉 이제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 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일각에서 들려보니까 탐나문화재 행사가 문제가 있었다로 이렇게 지금 옮겨가는 불씨가 옮겨가고 있거든요. 본질이 약간 훼손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행사가 문제 있었다. 전혀 행사 문제 없었고요. 뭐 만족도가 되게 높은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됐었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행사 관리 감독을 나온 집행부의 이 부적절한 언행, 민원을 대하는 태도 요거를 좀 지적하고 싶었던 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소위 빈대 잡다가 초과상감 태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커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게 요즘 빈대가 네. 상당히 무섭잖아요. 많이 빨아먹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요게 잘 줄어들지 않고 있나 뭐 요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의회에서도 의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강상수 국민의힘 네. 강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죠. 네,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시러 현장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공무원 또한 없을 겁니다. 네. 3일 내내 현장에서.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풀어야 함에도 풀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 자세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제주도정 홈페이지에 가면 민원들이 엄청나게 뭐 쪽수를 넘겨서 20몇 건들이 올라와 있고 도배가 된 모양이죠. 네. 오영훈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그에 들어가 보면 세면에 걸쳐갖고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만큼 작가들이 울분이 났다는 거죠. 네. 그 이번에 작가들이 보면은 기존에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과장님의 말씀이 너무 기분 나빴던 겁니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질문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문제가 외부로 흘러가서 담당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워딩은 요런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 이제 이 안에 이게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외부라면 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닌가요? 저도 처음에 이제 언론에 대한 건 줄 알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게 공무원 그 담당 과장님은 그 뜻이 아니고 외부라 함은 언론을 뺀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가고 파급력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엄청난 얘기들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러쿵 저러쿵.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퍼지다 보니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도 뒷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를 했고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뭐 이 작가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근데 앞뒤 전후 상황을 봤을 때에는 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걸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 작가들 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 뭐냐면 진실한 사과, 맞습니다. 재발 방지. 네.
단순히 그게 뭐 돈을 원하고 이게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아니 문제에서 소통해서 풀 수 있는 겁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리 갔는데 네. 말 한마디로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네. 사실 공무원분한테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런 민원이 제일 해결하기 쉬운 민원이라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풀어주고 네. 이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민원 중에 가장 쉬운 민원인데 음. 왜 이렇게 하는 자기네도 잘 그러니까 모르겠다. 작가분들 이분을 파면이나 어디 옮겨달라는 얘기 아니고 진실한 대화를 통해 갖고 소통을 통해 갖고 서로 간에 화하고 소통하고 화해 사과하고 네, 그걸 바라는 그리고 건데. 제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맞습니다. 그런 대화를 네. 요구하니 그걸 안 해주고 있는 사실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소통이 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싸움이라는 게 결국 등을 돌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전 좀 되게 그 해당 공무원의 좀 태도가 너무 궁금하고요. 담당 공무원이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간을 또 달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지 이게 피해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명에 의한 진술이었다면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현장 관계자하고 상관없는 도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대체 무슨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건지 좀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탐나문화재 행사에 대한 문제로 이게 번져가고 있다고 행사 했는데 문제는 아니고 네, 행사가 뭐 미흡했다 준비가 근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작가들이 그 서름을 받고 왜 3일, 4일, 5일 동안 그 현장을 지켰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탐나문화재를 풍성하게 잘 이끌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남아서 행사를 잘 마무리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좀 언행 뭐 요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사과를 하자 풀어보자 요런 건데 지금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지금은 해결돼 가지고 서로 이제 웃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조직에 이것도 공무원 사회 조직 아닙니까? 네. 그 실국에서는 그 책임석이 있잖아요. 책임석이. 그렇죠. 예. 그럼 거기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담당 국장님은 어떤 제스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강 건너 그럼 불구경하고 제풀에 쓰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운데 과장님이 어쨌든 사실 좀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래서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네. 해당 국장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그 박호영 의원이 그 질의를 했거든요. 문화관광 쪽의 예산이 16% 이상 삭감됐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의 문에서 그래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문화예술 행정을 총괄 담당하는 수장인 국장이 이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나 이걸 마련해야 할 거 아니냐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회와의 소통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하고 팀장이 뭐 소통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박호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장님의 태도를 다른 상임위에서 국장님들은 예산 1억이라도 얻기 위해서 국장을 비롯해갖고 과장, 팀장을 동원해 가는데 왜 국장님께서는 왜 뒤로 책임을 미루냐 본인이 와서 해야지 왜 과장, 팀장한테 의회하고 소통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번 사안에서 우리 국장님, 뭐 국장님 개인적으로 욕하고 싶진 않은데 태도, 책임을 딱 미루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 강상수 의원님 그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과장님 얘기는 우리 일명 노루패스라고 해갖고 그냥 과장님한테 패스해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국장님 보도록 그 보고나 이런 거 받았을 텐데 제가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자기는 행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서 우리 행사장에 있었던 담당 과장한테 넘긴다라고 했지만 가장 우두머리의 역할이 뭡니까?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알아야 하고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리고 국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정리를 되겠죠. 해주는 것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같은데. 느낌으로는 국장님이 저런 태도는 오히려 자신이 국의 행정수장이라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느끼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꼬다는 부리 이거 너무 심한가요? 뭐라고 얘기하죠? 허수아비? 이것도 너무 심한가? 하여튼 제 느낌은 그랬어요. 개인의 생각입니다. 목자님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분들은 공복이거든요. 맞아요. 공복이라는 그 위치를 좀 사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가분들은 뭐
충청도, 전라도, 서울 분이 아니잖아요. 도민이거든요. 승마권은 뭐 얘기할 게 있나요? 아, 네,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승마 관련 기사가 처음에 아동 학대 혐의 이렇게 나가고 이제 더 이상 보도를 좀 왜냐면 이렇게 경찰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서 어떤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일단 요거는 제주시에 아동복지팀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아동 학대나 뭐 이런 정황이 있으면 여기도 조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에서 분명히 그 학생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사례를 그 친구가 있는 대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이제 사례를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거는 아동 학대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뭐 이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아동 학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알려고 해서 뭐 이 복지팀에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부 비공개 사항이라서 뭐 얘기는 해줄 수 없다. 그리고 5마디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서 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경찰도 지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뭐 이건 다음 주 정도면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네. 꿈을 저하분 이렇습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꿈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오로지 승마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과도한 사랑이라고 전 하겠습니다. 뭐 과도한 사랑으로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담당 코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물론 피해 부모님이 안 만나 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고 이 아이를 다시 본인도 선수였으니까 다시 현장에서 다시 뛸 수 있도록 이게 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승마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마 마장마술 뭐 무슨 행사 주간으로 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네. 있고 승마협회의 축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기사를 올렸습니다만 아동 학대에 눈 감은 제주 승마협회라는 그 워딩으로 네. 기사를 썼어요. 네. 내부에 이런 아동 학대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참여를 해서 축제를 같이 이끌어간다는 거에 이해할 수 없는 승마협회 행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요게 아직 혐의가 경찰에서 네. 혐의를 확실히 받고 그 검찰에 기소견 송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죄가 있다라고 네, 보는 네. 건데 아직 수사 중에 있다 보니 아. 승마협회도 아직 확실한 게 없으니 일단은 아직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을 잡아두기에는 이제 그렇다 보니 일단은 행사를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하게 범죄가 여부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뭐 저희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하다 하지만 또 이 사법기관의 판단도 중요한 만큼 아직 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황의조 축구선수 네. 동영상 확산 파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파문이 일었을 때 경찰에서 조사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축구 대표팀들이 나와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황의조 선수도 그 조사를 받는 와중에서 참여를 해서 네. 했다가 최근 국가대표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스포츠 카르텔이라고 우리가 보는 그런 네. 그 시선이 내부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이번 동영상 보면서 그 피드백 한 게 제가 기사도 썼지만 제가 피드백을 받은 게 뭐냐면 그 각설탕 어른들도 2-3개 먹어도 너무 달아갖고 근데 그걸 입속에 가 넣었던 행위 이건 의혹입니다. 현재까지 사법부의 판단이 안 되니까. 그 두 번째 옛날 슈퍼맨으로 유명했던 배우가 낙마해갖고 그 하반신 마비 네. 그래갖고 그 잘생기고 멋진 분이 지금 평생을 그걸 불구이 신세를 했는데 어린 아이가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치는 모른 척했다는 그 학부모님의 의혹 제기는 하지만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해당 코치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당신 교육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네. 저는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Now please